할 내용은 도함수의 활용. 뭐 내내 도함수의 활용해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었는데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전혀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던 3차와 4차 또는 그 이상의 다항함수를 이제 내놓기만 하면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갖추게 됐다.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극대극소가 뭔지 알아요. 변곡점이 뭔지 알아요. 증가나 감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가 되면 어떤 기능을 갖춘 거죠. 그 기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내 눈앞에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양쪽에서 커튼을 치는 거지. 뭐 한쪽에서 치든 이쪽에서 치든 사이 구간을 열든 아니면 가운데를 막고 양쪽을 열든 간에 좌표 평면상의 무대를 만들어주면 이 무대 안에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그 그래프 나에게 보여지는 양 중 가장 높은 애를 최대값, 가장 낮은 애를 최소값이라 할 거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커튼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커튼을 쳐놓고 이 안에 그래프가 자신의 미지수에 따라 여기가 최대가 됐다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이 최대가 돼서 최대값이 바뀌기도 하고 요런 식의 변형 문제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통칭하여 그것을 최대 최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 정확하게 가장 높은 값이 어디냐, 가장 낮은 값이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방정식과 부등식, 이건 제목에서 오인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방정식 풀자는 거 아닙니다. 부등식 풀자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당신들의 방부등식은 고1 때 끝났습니다. 고1로 마쳤다고요. 고1 때 3, 4차 심지어 5차 방정식까지 풀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란 미명하에 고차 방정식 풀었고 그 다음 단원이 부등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를 내놔라, 방정식의 해를 내놔라 하는 그런 내용의 방부등식의 활용이 아니고요.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방정식은 이퀄이죠. 이퀄. 이퀄은 이쪽에 왼쪽에 fx를 놓고 오른쪽에 gx를 놓고 이퀄을 만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두 그래프의 높이가 같은 점을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높이가 같은 점을 찾겠다. 그러니까 높이가 같다의 의미라고요. 그리고 그 높이가 같은 점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교점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은 이런 거예요. 교점 얘기입니다. 교점. 교점의 개수, 교점의 위치, 교점의 유무, 생길 거야 말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 두 그래프에,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거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 그 교점의 x좌표가 얼마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교점 몇 개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양수에서 몇 개, 음수에서 몇 개 나와 이렇게 분류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이거 K 잘 조려가지고 이거 원래 3개 교점 나오는 건데 2개 교점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K를 얼마로 만들면 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건 교점 얘기다. 그럼 이건 뭐겠냐? 부등식은. 그러니까 범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퀄은 그런 방정식이지. 그게 아니라 이퀄은 교점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부등호는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왼쪽에 fx를 놓고 오른쪽에 gx를 놓고 부등호를 걸면 fx가 gx보다 높다의 뜻이라고요. 반대로 걸면 낮다의 뜻이고요. 다 그래프 얘기라고요.
하나같이 그래프로 수렴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렴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고1 때 가장 우리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던 그 관용어구 뭐예요? 상용어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그죠? 그리고 고2로 올라와서 지수방 부등식 할 때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방 부등식 할 때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삼각방 부등식 할 때도 모든 x에 대하여, 이거였잖아요.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실수 x를, 진짜 모든 실수 x를 다 넣어보냐? 그게 아니라 그래프 위로 떠야 된다, 그래프 위로 깔아앉아야 된다, 이 얘기한 거잖아요. 예, 여기도 같은 얘기. 다만 이제 보다 디테일하게 3차와, 옛날에는 x축만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3차와 1차, 3차와 2차, 4차와 2차, 4차와 3차 다 가능. 왜냐면 내가 이제 어떤 그래프든 다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 예, 그거를 다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속도와 가속도는 이제 예상하는 그게 맞아요. 물리, 과학, 뭐 공 던져요, 굴러가요, 뭐 얼마의 속도로 갔어, 섰어요, F는 ma, 그거 맞아요. 맞는데 제일 간단하게, 아주 최소한으로, 물리 시간에는 막 이렇게 평면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하고, 뭐 그랬지. 경사도 이렇게 기울여서 던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고, 딱 선 운동만. 선상에서 왼쪽 운동, 오른쪽 운동. 아니면, 자신의 레일을 위아래로 바꿔서 연직 상방, 연직 하방. 요 운동만. 그때 위치가 어떻고, 속도가 어떻고, 가속도가 어떻고, 요 얘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단원 개관할 때 소개했죠. 이 뉴턴에 대한 헌정 단원이라고요, 이게. 뉴턴이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미분을 만들었다. 이거 뭐 아주 유명한 스토리 있어요. 뉴턴이, 우리나라 사람들 과장을 좋아해가지고 자꾸 14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 서양식 나이니까 16살이에요. 16살이 맞다고 봐요, 저는. 무슨 14살이 대학 강의를 해. 16살 때부터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이제 18살, 아니죠. 나도 자꾸 우리나라 나이로 생각하네. 20살이 돼서 좀 아팠어요. 아파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프린키피아라는 책이에요. 프린키피아는 약간 그 희곡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누가 묻고 누가 대답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생과 교수 또는 뭐 현자와 멍청한 자 이렇게 해서, 우매한 자가 먼저 질문을 해. 그러면 현명한 자가 그것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설명해 주는 형식의 물리학 책을 쓴 거예요. 프린키피아라고. 이 책에 등장하는 이제 이론이 바로 그놈의 F는 ma,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학의 3대 법칙이 이때 탄생한 겁니다. 이 몸 아픈 20살짜리에게서. 근데 이제 프린키피아 1, 2 이렇게 두 권을 쓰는데, 자기가 이 서술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설명할 때 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데 순간 속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순간 속도가 필요한데 순간 속도를 나타내는 수학적 도구가 그 당시까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그 노트에다가 수학적 장치를 하나 만듭니다. 자기가만 사용할. 그렇게 탄생한 그 노트가 바로 미적분이에요. 그리고 그 노트를 도구로 프린키피아를 쓴 거죠. 그 노트는 고향 다락방에 버리고
프린키피아만 들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간 거지.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단된 거예요. 여기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물리학 교수로 그 이후로도 뭐 계속 저서 활동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뭐 친구이자 선배이자 뭐 기타 등등의 머시갱인 라이프니츠가 나 이런 논문 내려고 하는데 라고 하고 보여준 서신으로 보여준 그 내용이 미적분학. 그러니까 이제 뉴턴은 나 20살 때 한 건데 뭐 이렇게 된 거지. 사실 그렇게 하고 그냥 라이프니츠야 괜찮아 좋은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보내서 라이프니츠는 등록을 했는데 논문 등록을 했는데 뉴턴은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뉴턴의 지위가 그 지위가 아니었어 가지고 이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 걸 네가 베꼈네 안 베꼈네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 독일에 있고 한 사람 영국에 있다 보니 이제 국제 소송이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뉴턴 고향집에 가가지고 막 증거 조작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고 해. 이게 300년 전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전에 결론은 얘기했죠. 결론은 뉴턴 네가 먼저 한 거 맞아. 과학사적으로는 네가 먼저 한 거 맞아. 그러나 논문의 등록은 라이프니츠야. 그러니 공동 저작으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을 하다의 기호가 졸라 많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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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왜 그랬냐? 그랬잖아. 이 당시가 미적분이 필요한 당시였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만의 기호를 만들어 썼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뉴턴이 이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다 없어지고 이쪽 라그랑주 식 표현과 라이프니츠 논문에 있는 표현만 살아남아서 현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표현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니츠 논문의 디퍼런셜 할 때 디퍼런셜 할 때 이 D가 요 D야. 그래서 X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여라 라는 기호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수투에서만 쓸 겁니다. 아마 수투는 변수가 X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분한다가 이게 명쾌하죠. 근데 사실은 이과들이 사용하는 변수는 두 개가 아니에요. XY가 아니고 XY G당 T 이 독립 변수가 한 4-5개 있고 종속 변수가 하나 있는 이런 함수를 주로 쓰기 때문에 무엇으로 미분한다가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표현을 이과들은 사용한다. 돌아가서 이제 그래서 간단한 운동을 볼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원래는 무교재 개념 수업을 하는 편인데 요 최대 최소하고 방부등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결국 사례를 보내주는 게 개념 설명하고 동의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무교재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례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할 수 없이 바이블을 펼쳤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가장 심플한 질문. 3차 함수 하나 내주고 닫힌 구간, 커튼 닫고 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냐 라는 질문. 최대 최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 소연아, 없으면 어떻게 해? 다들 생각해봐. 뭐라고?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 뭐라고?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나 기대하고 있어. 반짝반짝. 극대극소가 있어서 아니야. 땡.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하여 이 새끼들아. 우리 정리 총 4개 배운다고 그랬죠? 예, 그 중에 첫 번째 배운 정리가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폐구간에서 연속의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근데 얘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그냥 연속과 미분 가능의 프리패스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속이 확보되었고 폐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냥 한마디로 여기 최대 최소가 없으면 어떡해? 라고 이런 뻘 질문을 했을 때 그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없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얘니까 미분할 거예요. 나 얘는 미분 안 할 겁니다. 얘는 미분할 거고요. 얘는 미분을 안 할 거예요. 왜인지는 결과를 듣고 나서 보세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얘니까 미분하는 건 2번부터 할까 그러면? 얘 미분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 거냐면 내가 지금 뭘 봤어. 여기서 마이너스 x로 묶고 그럼 남는 애가 누구예요? x제곱. 뒤는 마이너스 2x. 뒤는 플러스 1. 어디서 많이 보는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0에서 관통, 1에서 스침, 0에서 관통,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관통 하나, 둘, 셋. 아무리 짧아도 이건 지켜야 돼요. 아무리 짧아도 하나, 둘, 셋은 지켜야 된다고. 내려가요. 여기가 여기가 1이고요. 그런 고로 그 하나에 해당하는 애가 3분의 1이겠죠. 왜냐면 하나, 둘, 셋은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분의 1에서 극소, 1에서 극대. 예? 0과 같은 높이 1. 그러면 4칸이니까 여기 3분의 4를 찍으면 3분의 4에서 이 극소와 같은 높이의 함수 지나가고 통과해서 내려가는. 더 이상 얼마나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 싶을 정도로 얘는 완벽하게 알아요. 개형을. 내가 3차 함수의 특징을 외우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0과 2 커튼. 0에서 닫아주고 2에서 닫아주면 여기가 3분의 4니까 2 가려면 한참 더 가야겠죠. 예, 닫아주면 누가 봐도 요 그림 요 그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은 여기. 뭐 또는 여기. 같은 높이니까. 그래서 최대값 0. 최소값은 누가 봐도 얘가 가장 낮죠. 얘하고 경쟁 관계인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 3분의 4일 때 얘랑 높이랑 똑같아진다는 것만 알면 2가 그거보다 훨씬 뒤에 있으므로 더 내려갔겠지. 예. 그래서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예. 이렇게 해서 자 정신 차리고 보면 미분 안 했습니다. 미분 안 하고 그래프의 개형도 완벽하게 그렸고 최대 최소도 완벽하게 찾았어요. 그런 이유에서 이쪽을 딱 바라보면 안 보인다고. 뭐가 인수분해 되는 장면도 안 보여. 대칭성도 안 보여. 예?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숫자들 간의 개연성도 없어 지금. 그래서 미분할 거라고요. 이해되겠어요? 예, 미분은 하면 일단 성공은 하겠지만 시간을 끌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자, 빠르게 인수분해하고, 예, 그러면 뭐 이거는 머릿속 마음속에서 할 수 있겠죠. 마음속에서 마이너스 2 1 뿔마 극대 1 극소. 그러면 여기서 f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값을 찾아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43 12 더하기 24 더하기 5 마이너스 4 1 25. 네, 마이너스 2에서 25 f1에서 1에서 11 5 1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끝났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에서 높이가 25 마이너스 2에서 그리고 1에서 높이가 마이너스 2 이 말인즉슨 x축이 이쯤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가 1이니까 그리고 요게 플러스 5니까 y축은 요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 5 되는 위치에 이렇게 y절편. 네, 이러면 다 그린 겁니다. 다 그린 거고 뭐 약간의 디테일을 원한다면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게요.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12x 더하기 6 이퀄 0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위치에서 변곡점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왜 변곡점 위치를 내가 잡아놨냐? 이 커튼을 칠 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칠 건데 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칠 건데 어떻게 치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 보이고요. 낮아 보이고 어떻게 치면 예를 들어 3 같은 애를 여기를 잡았다. 이렇게 치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뭘로 하면 되냐면 변곡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몇 칸이에요? 마이너스 2 아이고 씨 맨날 이래. 변곡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극대인 마이너스 2까지 이거 몇 칸이냐고. 1.5칸 맞아요? 1.5칸? 그러면 요 칸수의 2배. 요 칸수의 2배. 그러니까 하나, 둘. 그러니까 이쪽이 1.5잖아, 한 칸이.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3차 함수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수련이 그 와중에 또 자네. 잘랐을 때 여기 이 4개가 합동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칸이라면 이 높이가 다시 오는 데까지 3칸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25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랑 같은 높이가 다시 나오는 칸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3칸을 가면 된다고. 3이라는 길이를. 그럼 얼마야 여기가?
2.5겠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0.5니까. 어디다? 맞나? 아, 2.5 맞잖아요. 이거 3칸인데? 그렇지. 그렇지. 이제 잠시 헷갈릴 수도 있지. 3칸. 2.5. 그러니 이 3이란 아이는 이 2.5보다 오른쪽으로 갔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은 3일 때이다. 이게 불안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2일 때 25라는 높이와 3일 때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커요. 알겠죠? 비슷하게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라는 높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쩌지?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이걸로 해소가 됩니다. 그것도 이걸로 해소가 돼요. 여기 1부터 변곡점까지 1부터 변곡점까지가 다시 1.5죠. 1.5니까 여기 마이너스 1, 2분의 1로부터 3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같은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지. 한 칸이지. 한 칸. 여기 다시 1.5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5 그죠?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요거보다 앞쪽으로 잘린다고요. 그러니 여기가 더 낮은 거다. 그래서 최소값은 이거, 최대값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이런 거에 쫄면 일단 중2 때부터 수학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냥 괜히 모양과 규모로 사람 쫄리게 하고 정작 중학교 때 이런 문제 엄청 많이 풀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에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t 이번 t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를 깨달은 자들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 문제들이. 근데 그때부터 이미 쫄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할 마음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 지금도 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쫄았던 걸 그냥 그 공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넓이를 ST라고 할게요. ST.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이 빨간색 넓이를 T라는 변수로 표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T. T를 어디를 잡을까? 아무데나 잡으면 돼요. 보통 이런 데 잡죠. 이런 데. 이렇게. T 잡으면 이 T에서 쪼쪼쪼쪼쪼 올라가면 여기 함수값이 있는데요. 그 함수값이 얼마냐면 T 2-T입니다. 이놈의 함수값 Y좌표니까. 그리고 그것이 양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높이로 사용할 거예요. 또는 직사각형 넓이니까 세로라고 쓸 거예요. 세로. 그럼 직사각형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에요? 가로 필요하죠. 가로. 여기를 T 좌표로 놨을 때 이만한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일까 얘들아?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총 길이가 2예요. 2. 그럼 여기가 T라는 얘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T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T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길이는 2-2T라고요. 2-2T.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가로가 2-2T가 됩니다. 그래서 ST,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2 괄호 열고 1-T, T 2-T.
근데 우리가 함수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쓰는 거 싫어하니까 요거 두 개 위치 바꾸면서 요거 두 개 위치도 같이 바꾸면 되겠죠? 예,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2배한 t, t-1, t-2. 예. 이걸 쳐다보면서 미분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미분 안 할 겁니다. 미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0, 1, 2거든요. 두 근 사이의 간격이 같죠? 이러면 100% 뭐라 그랬어요? 100% 변곡점이 가운데 근이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t가 어차피 0에서 2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그릴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변곡점이면 예, 최대값, 즉 여기를 갖게 하는 x의 좌표는 1대 루트 3을 유지한다고 그랬죠. 1대 루트 3. 그러니까 1대 루트 3인데 그 루트 3에 해당하는 길이가 실제 길이가 1이라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루트 3분의 1대 1은 1대 루트 3이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높이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여기 x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1인 거 알고 여기 좌표가 1인 거 알았어. 그럼 이거 좌표는 얼마일까? 이거 좌표는 요 좌표 길이가 아니고 좌표. 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1에서 거꾸로 루트 3분의 1만큼 오면 되니까요. 그럼 요놈의 좌표니까. 네, 이걸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또 하나. 그럼 이거 뭐 찾고 1대 루트 3인데 이거 루트 3분의 1 찾는 것도 생각하기 귀찮고, 거기서 1에서 뒤로 와서 이렇게 좌표 찾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복잡한 무리수를 여기 3개에다가 넣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을 수 있지. 실제로 수능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쓰는 방법. 자, 보세요. 이 아이를 왼쪽으로 그대로 한 칸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바뀌겠죠. 예? 그리고 1인 애가 0으로 왔고 0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1로 왔고 2였던 애가 1로 왔어요. 그러면 이 3차 함수 GT라고 이름을 붙여주자면 GT는 이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이고 누가 봐도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근데 장점이 뭐냐면 이걸 옆으로 밀었기 때문에 요 높이가 변했을까? 안 변했겠죠. 옆으로 미는데 높이가 왜 변해? 그러니 이 높이를 구하나 최대값은 똑같다. 다만 이렇게 옮겨 놓으면 내가 여기를 1대 루트 3에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찾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쪽은 루트 3분의 1이고 그러니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넣는데 여기다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t 이렇게 하고 요 두 개를 먼저 계산하면 t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 하면 루트 3분의 1은 제곱하면 그냥 3분의 1이잖아요. 훨씬 계산이 편해져요. 뭐 요런 요령이 있다. 그러나 문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뭐 활용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뭐 다 쓸데없는 얘기고. 방부등식 그 사례 문항 보여줄게요. 먼저 방정식의 활용 이야기입니다. 방정식의 활용. 예, 여기 명칭이 3차 방정식 돼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풀었다라고 다들 기억을 하고 있죠. 3차 방정식을 풀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말이에요, 3차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조립제법밖에 없습니다. 조립제법.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그 인수분해된 애가 0, 0, 0 되거나 0 중근되거나 0 허근되거나 이런 식이었다고요. 근데 얘 보세요. 미지수 알고 있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달고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 조립제법 시도 하나만 해요, 이거. 안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 이건 근을 구하여라의 방정식이 아니라는 얘기, 제 첫 서두에 한 얘기랑 일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보시면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값을 구하여라 이거야. 그러니까 개수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그 X가 얼마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면 A는 어디 있어야 돼? 예, 두 개 음근 두 개와 음수인 두 개 X와 양수인 한 개 X를 가지려면 A는 어디 있어야 돼? 라는 질문이에요. 처음 들어보면 황당하죠, 이게. 예, 황당한데, 먼저 사전에 공부를 좀 합시다. 요런 게 있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입니다. 예, 이거 근 구해봐. 어떻게 구하지? 1, 2. 그죠? 1, 2. 다들 잘하네? 어떻게 했는데? 인수분해 했겠죠? 인수분해 했어요. 그래서 x는 1, x는 2. 예. 근데 요 거하고 요 내용하고 지금부터 이제 비교해 볼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그래프와 y는 0라는 그래프. 그러니까 등호의 왼쪽도 하나의 그래프로 보고 등호의 오른쪽도 하나의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1, 2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나온 1, 2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의 그래프와 요 하나의 그래프가 y는 0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이렇게 표현할게요. 의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1, 하나는 2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기. 맞아요? 자,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방정식이 당신들한테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거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고. 넘길 거죠. 넘기면 얘 되죠. 얘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거죠. 그럼 근 뭐 나와요? 1, 2. 1, 2. 그런데 기하학적 의미로 보면 왼쪽, 등호의 왼쪽을 하나의 그래프로 보고 등호의 오른쪽을 하나의 그래프로 보면 하나는 이 그래프가 되고 다른 하나는 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이렇게 이차함수 0, 3을 근으로 하는 이런 이차함수가 있고 거기에 y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걸치면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각각 1과 2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이 y는 0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 자체가 x값이기 때문이에요. x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래프와 x축을 만나게 해도 1, 2라는 교점의 x좌표가 나오고 그 그래프를 변형하여 갖다 놓아도 만약 넘겨서 같은 방정식이 나오는 거라면 그는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 동일한 그는 동일한
교점의 x좌표를 내놓게 되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x제곱은 3x-2라는 방정식을 당신들에게 던지고 이거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고. 당연하게 넘겨서 인수분해 하겠죠. 그는 동일한 근이 나와요. 근데 이걸 그래프로 생각하면 y는 x제곱과 y는 3x-2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들의 생긴 모양새는 전혀 다릅니다. 얘도 다른 모양, 얘도 다른 모양, 얘도 다른 모양이에요. 하나는 x축이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이고 다른 하나는 기울기 3짜리 직선이라고요. 기울기 3짜리 직선이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두 그래프고 두 그래프는 교점을 만들고 그 교점에 x좌표를 찾아 들어가 보면 1과 2를 내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이런 애를 봤을 때 이게 3차 방정식이 아니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퀄 마이너스 a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가뿐하게 일로 넘긴 거죠, 그냥. 그러면서 이 아이의 구도를 y는 x 3승 마이너스 3x라는 3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상수 함수의 구도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점의 x좌표. 그러고 보니 반가운 게 이 아이를 내가 외우고 있거든, 지금. 나만 외우고 있는지, 여기 있는 5명이 외우고 있는지, 4명만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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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쭉 가면 여기서 마이너스 2 쭉 가면 이렇게 플러스 2 그리고 중간에 근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여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가보시죠. 이리 와. 네. 해보시죠. 이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A 값을 구하시오. 이게 Y는 마이너스 A 그래프인데, 예. 한 개, 이렇게 하면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마이너스 A가 2여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2여야 돼.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죠? 예. 거기만 있나? 쭉 내려와 보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즉 A는 2일 때. 그래서 1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A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뭐야 이건? 너 왜 그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여기죠? 여기서 여기,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를 다니면 세실근이 된다. 예, 그러니 예, 방향을 바꾸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가 답이 된다. 이렇게.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아, 새끼 진짜. 두 개의 음근 Y축의 왼쪽에서 두 번 만나고 Y축의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날 범위. 어쨌든 세실근이네, 그지? 어쨌든 세실근인데 안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하면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양근 두 개, 음근 하나. 그러니까 요 위로 다녀라. 어? 위로 다녀라의 뜻.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에서 2 사이를 다녀야 한다. A로 바꾸면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핵심 개념이 이거예요. 방정식의 활용의 핵심 개념이 이거라고. 이거를 이제 여러모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럼 저렇게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냥 그 덩어리째를 그대로 들고 다니는 게 더 편한 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중요한 건 내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두 그래프의 구도를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와 y는 제로의 구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ax와 y는 마이너스 2의 구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y는 x 세제곱 플러스 2와 y는 3ax의 구도로 볼 것인지, 그거를 현서야 집중. 여기는 진짜 잘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아직 부등식 안 했어. 방정식 하고 있어. 그거를 푸는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푸는 사람이. 뭐가 그러면 영향을 끼치겠어요? 경험, 실력, 그리고 얼마나 얘를 볼 수 있는 직관이 뛰어난가.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에이, 다 귀찮아. 그냥 나 이거 통째로 들고 다닐 거야. 이런 거예요. 통째로 들고 다닐 거야. A 때문에 얘가 막 변하겠지. 그거 변하는 거 내 X축하의 관계로 다 알아내 버릴게.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내가 y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거에다가 얘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애가 이 y는 마이너스 2와 만나는 점을 내가 파악해 버릴게.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얘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3차 함수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 해볼게. 이런 얘기거든요. 저 같으면 이쪽을 택해요. 근데 이것도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이 풀이도 가능해요. 다만 이걸 선택하진 않겠지.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랑 노력은 똑같은데 봐야 되는 대상이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더 0보다도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바보 같은 일이고, 여기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할 것이다.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 요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경험이라는 말을 했는데, 경험이라는 건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그건 경험이 아닌 거예요. 간접 경험으로 누가 해봤던 얘기 계속 들으면 자기가 경험치가 느는 거냐? 전혀. 그러니까 다 부딪혀 보라는 거야, 이 문제들을. 전부 다 부딪혀 보고, 이 삽질도 해보고, 저 삽질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머릿속에서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약간은 본능인가? 이게 싶을 정도로, 안에서 이제 함수를 딱 보면, 얘 분리해야겠다. 요거 요로 보내야겠다. 아니, 이거 통째로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라고요.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다음, 부등식 얘기. 부등식에서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어떤 x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면 그게 커튼이라는 생각을 잘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본부등식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무슨 연립부등식? 뭐 이딴 식으로 풀려고 하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는 커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주어진 x는 나의 무대에 있는 커튼이다.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xy축에 (2의) 왼쪽은 버리고 출발할 거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좀 안 봐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2의 왼쪽은 안 볼 거야 라고 하시고, 요 녀석은 아까 설명한 대로 부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의 높낮이에 대한 얘기. 그러면 제일 바보 같은 구도가 이 구도입니다. 곡선 대 곡선이요. 곡선 대 곡선은 뭐가 뭐 위에 있다라고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 이 두 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다룰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과 마이너스 a의 구도로 다룰 거라고요. 역시나 제일 편한 건 상수항이 혼자 이렇게 상수함수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가 고정되고. 근데 고정할 놈을 봤더니 뭐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래프네. 안 볼 거지만 0까지 올라와서 스치고, 그지? 하나, 둘 하고 2까지 와서 극소를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볼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러니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y는 마이너스 a를 걸어가지고 그 왼쪽 3차 함수가 이 상수항보다 언제나 더 높이 있어라 의 범위가 얼마냐라는 걸 풀 거니까 요렇게 걸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요건을 마련하려면 마이너스 a가 더 밑에 있어라, 더 아래쪽에 있어라. 누구보다. 여기 높이 얼마냐고. 얼마라고 외웠어요? 마이너스 4라고 외웠죠? 마이너스 4보다 밑에 있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함으로써 부등호 방향은 바뀔 거고요. a는 4보다 크다고요. 여기서 이제 등호 여부 알아볼 겁니다. 등호 여부. 긴장하세요. 이게 마지막 한 큐 때문에 맨날 틀려요. 이거 닿으면 어떻게 될까인데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이거는 넣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호를 넣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진짜로 이렇게 만났죠? 이 아이가 만났죠? 아이샹 말 안 하고 만났죠?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닿아도 돼요? 안 돼요?
자, 안 된다 손. 된다 손. 1대3. 가끔은 수학은 민주주의가 성립을 안 해요. 다도 됩니다. 왜일까요? 수련이가 설명해봐라. 어? 너 혼자 맞았잖아. 아, 예훈이 알았다. 또. 뭐? 정확해요.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2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거 닿는 건 어디서 닿았어? 2에서 닿았어. 나 2 안 볼 거라고. 내가 보려는 대상에 2가 없다고 지금. 2 약간 오른쪽이 있지. 이거를 유치하게 말하면 2.1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2 바로 옆에 있는 무리수부터 시작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난 2를 안 볼 거야. 얘가 닿은 점은 2고. 그러니 이 두 개가 A가 마이너스 4에서 콱 닿아가지고 통과하고 있어도 어차피 여기는 구멍이라고요. 그러니 이 2를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요 그래프가 요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맞거든요. 알겠어? 이 한 끗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 선생님, 요거 하나 안 넣었어요. 봐주면 안 돼요. 0.5점 주면 안 돼요. 이러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를 낸 거니까, 이걸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눈치를 대충 채지지? 예, 해마다, 한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한 학년에 300명이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0명 정도는 이것 때문에 틀려요. 그리고 아까워해요. 잔실수, 실수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 내용을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그냥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등호 여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러프하게 풀고 마지막에 등호를 넣어보고 빼보고 결정하는 거다. 알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이거는 이제 모든 실수 X니까 커튼이 없습니다. 커튼이 열렸어요. 열렸고, 또 뻔하네. 그지? 네, 지금은 이렇게 쉬운 것만 줘요. 이번에도 미분 안 할 겁니다. 4차 함수는 특히 미분하면 뭐 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얘가요. 지금 보아하니 4분의 1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네요. 네, 즉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요. 그리고 a는 넘어가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i는 0에서 한번 스치고 올라갔다가 2에서 한번 스치는 W 모양의 그래프. 그리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 높이는 4분의 1이 돼요. 얘가 가운데일 테니. 자, 여기다가 걸어서 뭐 어쩌라고. 얘가 항상 높이 있으래요.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네. 여기. 그러니까 a는 0보다 낮으면 되고요. 닿는 것까지 되는가? 닿나? 아, 닿네. 예, 닿는 것까지 허락했댔으니까. 예, 그러면 요렇게. 됐어요. 미분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이 나보다 실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미분을 하게 되겠죠. 예, 그건 알아서들 연습하세요. 본인이 늘 때까지. 예? 자,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 이야기.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예요. 아주 심플한 이야기. 우리가 fx라는 원함수가 있어요. 미분하면 f'x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 안 배웠지만 얘가 원함수, 얘가 도함수의 관계면 어차피 이건 아버지와 아들 이런 상대적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엄연한 하나의 함수예요. 도함수도. 그럼 그 도함수가 원함수가 된 상태에서 걔를 미분하면 요렇게 된다는 건 대충 알겠지. 또 미분하면 되니까요. 4차 미분하면 3차 나올 것이고 3차 미분하면 2차 나올 것이고 2차 미분하면 1차 나오겠지. 예, 계속 미분할 수 있어요. 예, 여기다가 제가 위치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할게요. 위치. 예.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게 속도가 됩니다. 그냥 이걸 외우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다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속도가 뭔지는 알겠지. 그죠? 속도가 뭔지는 알겠지. 그럼 가속도가 뭔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과학 시간이 별로 재미없고 과학이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가속도는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르세요. 괜찮아요. 다만 그것만 알면 돼. 속도를 미분한 거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가속도의 뭐 물리적 의미 이런 거 말고. 알겠어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근데 뭐로?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요 아이를 fx가 아니라 x,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x, 괄호 열고 t는 시간입니다. 시간 변수. 라고 할게요. 그러면 속도는 f't가 돼요. x't가 돼요.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시간에 대해. 네, 그래서 이걸 vt라고 할게요. vt. 그리고 가속도는 v't가 됩니다. 네, 이걸 at라고 할게요. 다 시간에 대한 함수들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내가 이거를 옛날에 초짜 강사 시절에 꼴에 공대 나왔다고 내가 말도 안 되게 애들한테 물리학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시간, 평균 속도, 순간 속도, 뉴턴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열강을 했어요. 몇 시간 동안.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다만 요 말 좀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속도.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차 몰 때 그 앞에 있는 거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거. 앞에 차 앞에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오는 게 엄마가 붕 하고 이렇게 가다가 속도 좀 이랬더니 이렇게 누가 추월했다고 아빠가 막 열받아서 와 하면 이렇게 와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순간 속도계입니다. 순간 속도계. 아시겠어요? 걔네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빠르기를 나타내 주잖아요. 순간 속도. 평균 속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외갓집에 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 근데 외갓집까지 거리가 500km였다. 그럼 난 평균적으로 얼마로 달린 것인가? 우리 아빠는 평균적으로 얼마로 달린 것인가? 500km를 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 1시간에 100km 달렸다. 100km per hour 이렇게. 100km. 이게 평균 속도.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현실에서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균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사람. 그거는 식구들 다 탔어? 이런 다음에 자 출발한다 뻥 하면서 출발하면 100km 빡 시작해서 신호 다 무시하고 100km 달린 다음에 도착지에 가서 끽 하고 이렇게 했으면
평균 속도가 순간 속도랑 같아지는 거예요. 미친 거죠. 대부분은 가속했다가 신호 멈추면 멈추기도 하고, 다시 가속했다가 앞에 차 막히면 쭉 감속했다가 가속했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뉴턴이 그게 궁금했던 거야. 뉴턴이 평균 속도는 맨날 구할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구했다. 이렇게 구했다. 그래서 이 속도와 가속도 단원, 즉 내부 명칭 운동 단원은 가로축이 한결같이 t입니다. t예요. 그리고 이제 세로축이 x가 되기도 하고 세로축이 v가 되기도 해요. 세로축이 a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이 그어지는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운동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운동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t가 뭐라고 그랬어? 이름이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이 흐르니 위치가 이런 양상으로 변하더라예요. 그럼 실제 위치는 어떤 식으로 변했다라고 시간의 흐름이 니네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김이 잔뜩 서린 화장실 안, 목욕탕 안, 이게 간유리, 우리 때는 간유리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이거 안에 빛이 있구나만 보이고 안에 형상은 안 보이는. 영어로 하면 투명하다는 트랜스페런트, 반투명하다. 예, 이거 빛만 나오는 거. 이거는 트랜스루전트. 예, 이게 트랜스루전트한 창이라고 할 때 여기서 구경하고 있다 그러면 딱 맞습니다. 이게 위치. 그러면 이 라인을 따라 광원 하나가 이렇게 가면 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니? 이렇게 운동하는 걸로 보이겠죠? 네, 그거예요. 이게 실제 물체의 운동입니다. 얘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광원이.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X축의 위치에서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연직 상하방 운동인가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냥 사람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서서, 이 귀야, 이건 코고, 이건 가름마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이 가로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운동이라는 사실. 운동은 그래프는 XY축으로 가로축, 세로축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운동은 요 축에서만 하는 선운동이라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이렇게 나타냈을 뿐. 그러면 이 아이의 이렇게 운동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운동한 이 아이의 속도는 이렇게 변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변한다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졸라 빠르다의 뜻입니다. 좀 느려졌다. 더 느려졌다. 많이 느려졌다. 0 됐다. 이겁니다. 그걸 여기다가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졸라 빠르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에 와서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겠죠. 예, 그리고는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운동의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죠. 운동의 방향을 바꿨다. 예, 그게 마이너스 속도로 움직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속도로 옮겨졌다. 이 속도하고 속력하고 또 다른 애인데, 예, 속도는 한마디로 뿔마가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뿔마가 있는 애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졌다가 0이 되는 순간이 여기에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리고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점점 늘어난다. 예, 정확하게 이 녀석의 도함수라고요. 내가 일부러 3차 함수 개형을 그렸고 그 3차 함수의 미분은 2차 함수일 테니 극대극소를 갖는 위치를 감안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가속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가속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요 모양의 2차 함수의 미분은 이렇게 생겼겠죠. 마, 뿔 이렇게. 마, 뿔. 마면 감소하잖아. 뿔 증가하잖아. 알겠어요? 가속도. 속도를 더 한다고. 힘줬다고. 응? 아까 아빠 열받았을 때 이거 오른쪽에 거 꽉 밟는 거 걔 이름이 뭐예요? 악셀이라고 배웠지. 악셀. 예. 정확하게는 엑셀러레이터고 그 A가 이 A라고. 그럼 얘도 궁금해지죠? velocity라고. velocity. X는 모르겠어요. 뭔지. 그냥 이거면 다 됩니다. 예, 다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거면 다 됩니다. 보세요. 자기가 잘 외웠다. 오늘 영상 다시 들으려면 내가 하도 중간에 뜸을 많이 들이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1.5배속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해합니다. 나중에 쇼츠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면 다 돼요. 보세요. t = 3에서의 P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속도, 가속도 이렇게 딱 쓴 다음에 빨리 위치를 찾아. 그럼 위치가 있어요, 저기. x는 t3승 마이너스 12t 돼요? 예,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뭘로? t로. 3t 제곱 마이너스 12. 누가 봐도 도함수. 얘가 원하는 건 순간 속도, 즉 미분계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t = 3을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2, 15. 예, 순간 속도 15요. 그 다음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라며. 그러니까 6t 이렇게 되고요. 6t. 예, 6t에 t = 3에서의 가속도 얼마야? 18 이렇게요. 끝났어요. 문제 다 푼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라. 이거는 VT의 약입니다. VT 이거 어떻게 생겼어? 요거 어떻게 생기네? 요 3t 제곱 마이너스 2. 근데 시간은 음수가 없으니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냥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그 여기 얼마예요? 여기 2죠. 예. 이거 인수분해하면 t 제곱 마이너스 4니까 2. 여기요, 여기. 마에서 뿔로. 속도가 마이너스면 내가 정한 플러스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의 운동을 마이너스 운동. 내가 정한 플러스 방향의 플러스 방향을 플러스 운동. 이거 누가 정하는데요? 문제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오케이?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거는 문제에서 정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세상 쉽습니다. 세상.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방금 전에 위치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식 표현으로 하면 위치라는 아이를 dt분의 d 시간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속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속도.
내가 여기다가 여기로 오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빠르기. 속도라고 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속도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너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냐? 이렇게 얘기할 때. 넌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안 자라냐? 안 자라냐? 왜 이렇게 느리게 자라냐? 이러지? 빠르게? 느리게? 속도 얘기잖아요. 그죠? 속도 얘기잖아요. 근데 뭐에 대한 속도야? 머리카락 길이의 변화죠. 이해됩니까? 길이의 변화. 그러니 길이도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얘랑 다른 개념의 속도일 뿐. 시간당 변화율이란 말은 똑같은 거야. 그치? 넌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의 감은 내가 이제 일정 시간을 지켜봤는데 그만큼 자랐어야 예상되는 양보다 더 많이 자랐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시간 대비 길이의 변화율. 속도 맞습니다. 또 뭐 있지? 네, 뉴스에 나오잖아. 전국적으로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속도 얘기네. 산불이 달려? 그게 아니잖아. 타들어가는 면적이 빨리 변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넓이도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응? 집에 가 동생한테 야, 물 좀 따라. 동생이 열받았어. 콱콱콱콱 그러면 그럼 뭐라 그래? 천천히. 속도네? 그래? 뒤질라고 빨리 따라. 천천히. 속도네? 빠르게 천천히. 시간당 부피의 변화율이죠. 현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점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점수도 되네. 오케이. 이쯤 되면 눈치채야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별량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그것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얘기죠. 당신들의 성적이라는 애를 지난 3년간에 지난 11년간의 그래프로 시간의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지금 니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학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 라고 할 때 그때 빠르기, 그때의 빠르기가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든지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짜잔, 지금 이 상황이 읽어보면 제가 대신 해석해 줄게요. 무슨 상황이냐면 20cm짜리 선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1cm/s 초당 1cm의 속도로 점 하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동 중이죠. 사진을 찰칵 찍어볼까요? 그러면 찰칵 하고 처음에 찍은 P는 여기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뭐 하려는 거냐면 그 P의 양쪽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고 그 원 두 개의 넓이를 더하려는 거예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S라 하자.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더할 때, 그리고 중간에 찰칵하고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P가 여기 와 있네요. 그러면 원은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놈은 늘고 한 놈은 줄었네요. P가 찰칵하고 여기 찍으면 요렇게와 요렇게가 될 거예요. 어떨 땐 중점이면 두 원의 넓이가 같을 때도 있겠죠. 그 두 넓이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15초 후에 S의 변화율, 이게 속도 얘기예요. 한마디로 dt분의 ds 바 t = 15를 구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S를 시간으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시간의 함수로 만들면 되잖아요. 시간의 함수로. 이해하시죠? 시간의 함수로 만들어보죠. 자, 중간 어딘가에 사진을 찍어. 뭐 한 이쯤? 한 요쯤? 네, 요쯤에서 사진을 한 방 찍었어요. 이게 T초 후예요. T초 후. 자, 이제 내 질문에 빠르게 대답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거 시간당 1cm씩 움직인대. 근데 이게 T초 후에 사진 찍은 거야. 그럼 어디가 T야? 뭐가 T야? 요게 T죠? 그럼 총 길이 20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얼마예요? 20-T겠다? 원넓이 구하려면 뭐 필요해요? 반지름. 이거 반지름 얼마예요? 2분의 T. 이건 반지름 얼마예요? 2분의 20-T. 맞아요? 그러면 넓이의 합은요? 제 넓이?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R 제곱. 맞아요? 그러면 4분의 파이 T 제곱 더하기 4분의 파이 T 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400. 맞아요? 살짝쿵 합쳐볼까요? 4분의 파이로 묶어버리고 그러면 2T 제곱 마이너스 40T 더하기 400. 네, 준비 끝. 준비 끝. 그럼 얘가 나한테 질문을 뭘 했다고? 시간으로 미분한 S. 시간으로 미분한 S. 그럼 4분의 파이는 실수배니까 그냥 놔두고 미분. 미분. 그죠?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 거기에 T 이퀄 15초 후. 여기다 15 넣으면 60. 60 빼기 40. 20. 20 나누기 4. 5. 58. 정답. 이거예요, 이거. 예? 그냥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든지 속도가 되고 그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무엇이든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시간에 대한 함수를 잡아내는 거지. 여기서처럼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잡아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속도가 1cm/s가 아니라 2cm/s였으면 여기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T초 후의 길이가 2T가 됐겠죠. 맞아요. 그 속도에다 T 붙이면 돼요. 알겠어요? 어렵지 않겠죠? 끝. 미분의 도함수의 활용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긴장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센수학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우리는 이제 고2 때의 중간기말은 고3과 차이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영상에 남을 건데 이런 말 해도 되나? 귀찮으십니다. 문제 개발이라는 거 진짜 귀찮은 거예요. 그럼 귀찮을 때, 사람이 귀찮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뭘까? 이미 나와 있는 거 바꾸기. 이미 나와 있는 수투 문제 중에 제일 질이 높은 애가 뭘까? 수능 모의고사.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3과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기말 자의스토리 가지고 해야 돼요. 예? 킬러 실전 가지고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방학 전에 당신들이 개념서, 바이블과 센수학 정도는 마스터 수준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어요? 마치겠습니다.